안녕하세요. 우리가 지난번 동영상에서 20단원까지 공부를 마무리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파생 상품을 처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조금 낯선 용어들이 또 새롭게 많이 나왔죠. 그래서 시험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도 했고, 또 공부할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동영상에서 20단원에서 배웠던 것들 중에서 중요한 부분 위주로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기 초반에 제가 뭐 주식이 됐든 뭐 펀드가 됐든 뭐 심지어 코인이 됐든 한번 투자를 직접 해보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게 실제로 해봐야만이 주식이 이렇게 거래가 되는구나라는 거를 알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뭐 코인 이런 거는 변동성이 좀 크니까 진짜 소액으로만 한번 해보시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우리가 이 지금 공부를 한 옵션과 같은 상품들도 이제 일반인들도 우리가 똑같이 주식처럼 그 MTS나 HTS를 통해서 사고팔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 이 파생 금융 상품은 만약에 해보고 싶다라고 하더라도 모의 투자는 해도 되는데 실제로 내 돈을 넣어서 투자를 하지는 절대 않으시라고 제가 꼭 말씀을 드립니다. 레버리지가 워낙 크기, 우리가 잠깐 봤던 것처럼 레버리지가 워낙 크기 때문이기도 하고, 뭐, 이거는 코인과 거의 같을 정도로, 이제 워낙 좀 변동성이 굉장히 심한 상품이다 보니까, 이제 개인이, 뛰어들면 굉장히 생업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파생 금융 상품에 대해서는 이제 만약에 하면은 모의 투자만 해라. 라고 제가 꼭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20단원에서는 옵션에 대해서 공부를 하였고, 이제 이 옵션이 가장 기본이 되는 파생 금융 상품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옵션을 활용해서 다양한 해지, 그리고 투기, 뭐, 이렇게 활용을 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옵션의 기초 자산이 어떤 것들이 있냐면, 주가 지수에 대한 옵션도 있을 수 있고 개별 주가 종목에 대한 옵션도 당연히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자율에 대한 옵션 아니면 뭐 그 상품 원자재 같은 것에 대한 옵션도 여러 가지 그러니까 기초자산 여러 가지에 대한 옵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옵션은 뭐라고 이해를 하면 된다? 할인 쿠폰이라고 생각을 하면 쉽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내가 어떠한 할인 쿠폰을 써서 할인을 받을 수 있는 폭보다 그 할인 쿠폰을 쓰지 않고 내가 뭐 카드에 청구 할인을 받는다던가 아니면 어떤 뭐 멤버십 할인을 받는다던가 뭐 직원 할인을 받는다던가 하는 거로 더 크게 할인을 받을 수 있다면 굳이 할인 쿠폰을 쓸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러한 콜옵션이나 풋옵션도 롱 포지션에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만기 때 봐서 이거를 내가 유불리를 따져가지고 유리를 하면 행사를 하고 굳이 행사를 하지 않아도 않는 게 낫겠다라고 하면 이 아깝지만 옵션을 그냥 버리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콜옵션이나 풋옵션 롱에 있는 사람은 그냥 이 할인 쿠폰을 하나 갖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옵션을 들어오면서 나온 용어들이 여러 개 있죠. 이제 만기를 expiration date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제 기초 자산을 뭐 underlying asset이라고 이렇게 영어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만기 때 내가 어떤 기초 자산을 특정한 가격에 사거나 혹은 팔기로 미리 약속을 한 가격을 이렇게 exercise price 혹은 strike price라고 하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 콜옵션이나 풋옵션을 행사를 한다라고 하는 영어 표현은 보통 동사로 exercise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콜옵션은 어떠한 만기 때 가서 내가 어떤 특정한 기초 자산을 미리 살 수 있는 권리를 주는 옵션이 콜옵션이었고 반대로 풋옵션은 그 기초 자산을 어떤 만기 때 가서 특정한 행사 가격에 팔 수 있는 권리를 주는 옵션이 풋옵션이었죠. 그리고 옵션을 행사가와 기초자산의 가격을 비교를 해서 이 ITM, OTM, ATM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 ATM은
이제 기초자산 가격과 행사가가 동일한 경우가 ATM이었고, 이제 그렇지 않은 두 가지 경우가 요 ITM이거나 혹은 OTM이었죠. 이제 요거는 콜옵션이나 풋옵션이나에 따라서 따지는 방법이 좀 달랐는데, 이제 만약에 콜옵션이다라고 하면 이제 내가 만기 때 가서 봤더니 기초자산 가격이 행사가보다 훨씬 커. 이러한 경우라면 나는 이 옵션 행사를 하는 게 이익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내가 옵션을 행사를 하는 경우에 이익이 되는 경우, 그런 옵션을 요 인더머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풋옵션의 경우라면 이제 반대가 되겠죠. 그래서 ST가 이렇게 X보다 작은 경우가 풋옵션의 경우는 인더머니가 되겠고, 이제 또 요 반대의 경우가 또 각각 OTM이 되겠습니다. 이제 그리고 우리가 강의 노트에서 잠깐 나왔던 것처럼 Deep OTM이라고 하는 것도 있었죠. 그래서 그러한 경우에는 이게 또 풋옵션이나 콜옵션이냐에 따라서 달릴 수 있는데, 이 ST와 X 사이의 거리가 굉장히 먼 경우를 Deep OTM이라고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20.2번 이그젬플을 통해서 옵션의 가치가 요렇게 exercise price 빼기 지금 기초자산의 가격인 141, 그래서 지금 이 옵션의 경우에는 9만큼의 이익이 있는 거고, 이렇게나 짧은 시간에 이렇게나 많은 이익을 얻을 수가 있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20.2번 이그젬플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옵션을 만기 때 행사를 할 수 있냐 아니면 만기 이전에 언제라도 행사를 할 수 있냐에 따라서 이렇게 아메리칸 옵션과 유로피언 옵션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기 때만 그 옵션을 행사를 할 수 있는 거면 이 옵션은 유로피언 옵션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만기 이전에 내가 이렇게 상황을 보다가 내가 언제라도 행사를 할 수 있는 옵션이면 아메리칸 스타일 옵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로피언 옵션은 만기 때에만 행사를 할 수 있는 좀 불편함이 있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많은 옵션이 아메리칸 옵션으로 이제 거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콜옵션 아니면 풋옵션을 생각을 할 때 이 옵션을 처음 공부를 할 때에는 그냥 삼성전자 주식 하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콜옵션, 삼성전자 주식 하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풋옵션, 이렇게 그냥 공부를 해 나가는 게 가장 쉽습니다. 그런데 이 옵션은 여러 가지 기초자산에 대한 옵션이 있을 수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주가 지수에 대한 옵션도 당연히 있는 거고, 개별 주식 종목에 대해서도 옵션이 있고, 채권 혹은 채권이랑 금리는 사실 같은 말입니다. 채권에 대해서도 옵션이 있고, 환율에 대해서도 옵션이 있고, 또 원자재나 상품, 원유 이런 어떤 상품에 대해서도 옵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기초자산으로 하는 옵션이 있을 수 있구나를 다시 한번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20.2번에서는 이 옵션을 유로피언 옵션이라고 가정을 하고, 그러니까 만기 때에만 행사를 할 수 있는 옵션이라고 가정을 하고, 이 콜옵션과 풋옵션의 페이오프와 프로핏 로스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콜옵션에도 롱 포지션, 숏 포지션이 있는 거고, 풋옵션에도 롱 포지션, 숏 포지션이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그 중에 첫 번째로 콜옵션에서 콜옵션의 롱 포지션의 페이오프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콜옵션의 롱 포지션의 경우에는 당연히 만기 때의 기초자산 가격인 ST가 행사가 SX보다 크면 이 콜옵션을 롱한 사람은 당연히 이 콜옵션을 행사를 할 겁니다. 이 할인 쿠폰을 당연히 쓸 겁니다. 그러면 요것만큼을 이익을 바로 만기 때 보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고 X보다 XT가 작게 되면 굳이 이 콜옵션을 행사를 하지 않고 그냥 시중에 돌아다니는 주식을 시가에 그냥 훨씬 더 싼 가격에, 행사가보다 싼 가격에 그냥 사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이러한 경우에는 콜옵션을 그냥 버리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콜옵션 롱인 경우의 페이오프는 이제 요렇게 된다라고 했고, 이제 콜옵션을 살 때에는 콜옵션을 발행하는 사람에게 콜옵션에 대한 비용을 지불을 해야 됩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콜옵션에 대한 비용을 콜옵션 프리미엄이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이렇게 콜옵션 프리미엄만큼 이렇게 딱 떨어져서 요렇게 되는 모습이고, 이제 여기 뭐 한 114가 되겠네요. 114를 넘어설 때부터 이 콜옵션 롱 포지션인 사람은 손익분기를 넘는구나라고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콜 라이터는 콜옵션을 발행을 해주는, 판매를 해주는 사람이에요. 이제 그래서 콜옵션 발행자는 반대로 요 ST가 X보다 작게 끝나게 되면 이제 이렇게 콜옵션을 발행을 해줄 때 받은 콜옵션에 대한 프리미엄만 받고 끝납니다. 이제 그런데 그렇지 않고 만기 때 가서 ST가 X보다 크게 끝나버리게 되면 콜옵션 롱 포지션에 있는 사람이 분명히 콜옵션 행사를 들어오겠죠. 그러면 요만큼을 나는 손해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페이오프는 이렇게 콜옵션 숏인 사람은 이렇게 되는 거고, 이제 처음에 콜옵션에 대한 프리미엄을 받고 시작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114보다 기초자산 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나는, 그러니까 콜옵션 발행자는 손실을 보게 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풋옵션의 경우에도 당연히 풋옵션에 대한 롱과 숏이 있습니다. 우선 풋옵션의 롱인 경우에는 이렇게 나중에 가서 봤더니 ST가 X보다 작게 끝났어. 그러면 이 풋옵션 롱인 사람은 분명히 풋옵션 당연히 행사하겠죠. 왜? 나는 이렇게 더 비싼 X라는 가격에 팔아버릴 수가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풋옵션을 롱한 사람은 요 X 빼기 ST만큼의 이익을 볼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ST가 X보다 크게 풋옵션이 끝나버리게 되면 뭐하러 X에 팔아요? 그냥 시가의 ST 더 높은 ST 가격에 팔아버리지. 행사가가 만약에 100이야. 근데 지금 만기 때 지금 뭐 삼성전자 주식 하나가 150이야. 그러면 굳이 내가 100에 팔 이유가 있나? 없죠. 150에 팔고 말지.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풋옵션 산 거를 그냥 날리는 게 되겠죠. 그래서 풋옵션 롱인 경우에는 이렇게 페이오프가 되게 되는 것이고, 당연히 풋옵션 롱인 경우에도 풋옵션을 살 때 풋옵션 숏 포지션에게 풋옵션에 대한 프리미엄, 풋옵션 비용을 지불을 하기 때문에 요만큼 낮아지게 됩니다. 프로핏 로스가. 그래서 요렇게 프로핏 로스가 생기게 되는 거고, 여기보다 이 기초자산 가격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이익을 보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풋 발행인 경우에는 우리가 앞에서 풋 롱인 경우의 반대편에 있는 입장이 이 풋 숏인 경우이죠. 그래서 이 풋 숏인 경우에는 우리가 앞에서 풋 롱하고 비교를 해봤던 것처럼 ST가 X보다 작게 끝났을 때 풋옵션 롱인 사람이 이 옵션 행사를 할 거기 때문에 이 경우에 풋옵션에 이 발행을 한 사람은 손실을 보게 되는 거고, 이 경우에 따로 뭐 손해를 보는 거나 하는 거 없이 그냥 프리미엄만 받고 끝나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네이키드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가 앞에 옵션 전략들 공부를 하면서 봤었죠. 그래서 뭐 프로텍티브 풋이라든가 커버드 콜처럼 기초자산을 내가 안고 옵션을 사거나 팔거나 하는 게 아닌 옵션만 사거나 팔거나 하는 포지션을 이렇게 네이키드 포지션이라고 합니다. 결국은 이러한 포지션들은 거의 투기를 위한 목적인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을 네이키드라고 하고, 여기 지금 딥 OTM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죠. 여기 지금 1987년 마켓 크러시라고 하는 게 왜 나와 있냐면, OTM 풋옵션을 발행을 하는데 굉장히 딥 OTM 풋옵션을 발행을 하면 결국은 이 옵션을 발행을 하는 사람도 알아. 이게
굉장히 딥 OTM 풋옵션을 발행을 하면 이게 이 ST와 X 사이의 거리가 굉장히 멀게 발행을 하는 거잖아. 이제 그러면 이거 발행할 때 나는 옵션에 대한 프리미엄만 받고 이 풋옵션이 결국은 이 행사 안 될 거라는 걸 알아요. 이제 그렇게 이제 딥 OTM 풋옵션을 발행을 한 거였는데 의도치 않게 여기 뭐 1987년 마켓 크러쉬 뭐 그리고 2000년대 초반에 미국의 닷컴 버블 그리고 2007년, 2008년에 글로벌 금융 위기 이런 위기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이제 예기치 않은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옵션 프리미엄만 받고 이제 시장 딱 빠지려고 했던 딥 OTM 풋옵션 발행자들이 이제 이러한 예기치 않은 어떤 경제적인 이벤트가 발생을 하게 되면 풋옵션에 실제로 예상치 못했던 이 행사가 들어오게 되면서 이 풋옵션 롱 포지션에 있는 사람에게 다 이제 그 응해줘야 되기 때문에 굉장한 손실을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이제 추가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풋옵션 이 라이터의 경우에는 이제 페이오프가 이런 모양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이 경우에는 이제 처음에 풋옵션에 대한 프리미엄을 받고 시작하기 때문에 풋옵션 숏에 대한 프로핏 로스는 이렇게 올라가서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제 그리고 우리가 이 부분을 통해서 옵션을 이용한 투자 전략은 굉장한 레버리지를 일으키는 투자 전략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투자 전략 이렇게 세 가지를 공부를 했죠. 그래서 그 세 가지 중에 옵션을 이용한 투자 전략이 가장 이익률이 높거나 혹은 손해도 가장 많이 보게 된다라는 것을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그래서 어떻게 가정을 했냐면 나에게 $10,000가 있다. 첫 번째 이 $10,000를 가지고 $100짜리 주식 100개를 살 수도 있죠. 두 번째 투자 전략 내가 이 $10에 지금 판매가 되고 있는 콜옵션을 1000 콜옵션을 사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콜옵션 100개를 1000 주고 사고 나머지 9000은 이 T빌에다가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9천인 게 이제 1년 동안 갖고 있으면 9,270이 그냥 가만히 있어도 어떤 상황이 와도 이거는 그냥 9,270이 되는 거야. 미국 주식시장이 막 개판이 나든 어쨌든 미국 정부가 망할 일은 거의 0에 가깝기 때문에 이제 요 9,270은 그냥 깔고 가는 게 요 세 번째 투자 전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여기 지금 페이오프를 살펴봤더니 이렇게 만기 때 기초자산 가격이 변함에 따라서 세 가지 투자 전략의 금액이 어떻게 변하게 되는지를 나와 있는데 더 극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수익률로 살펴보면 지금 이렇게 옵션에 투자를 한 전략이 수익률이 가장 높고 손해율도 가장 이제 로스도 가장 많이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피겨 20.5번을 통해서 와 이렇게 지금 손해가 막심할 수도 있고 또 이익이 나면 또 이익은 엄청나게 많이 날 수도 있고 한 투자 전략이 바로 이런 옵션만 투자를 하는 전략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 이제 그래서 파생 상품을 이제 거래를 하면 이제 굉장히 레버리지가 크다. 이익이 나도 많이 얻지만 손해가 나도 굉장한 손해를 입을 수 있다. 이제 그래서 앞전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파생 상품은 내가 한번 해보고 싶은 호기심이 든다 하더라도 이게 우리가 이제 다음 그 공부를 하면서 배울 건데 증거금 몇백만 원이 내 계좌에 있어야 이 파생 상품 거래를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 이제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모의 투자만 해봐라 라고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 첫 번째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파생 상품을 이용한 투자는 굉장히 레버리지가 세다는 겁니다. 이익이 나면 굉장히 이익을 많이 얻고 손해가 나도 굉장히 손해가 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봤던 세 가지 투자 전략 중에 세 번째 투자 전략, 그러니까 옵션과 TV를 섞어서 투자하는 전략은 내가 아무리 손해가 나더라도 9,270 이하로 손해가 나지는 않지만 그 이후로부터는 이익이 나는 투자 전략이 바로 이 C번 전략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C번과 같은 투자 전략도 사실은
어떤 일종의 보험을 깔아놓은 전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여기 지금 나온 표현으로는 이제 다운사이드 리스크를 한계를 지어 놓았다. 그러니까 아무리 손해를 보더라도 9270 밑으로 떨어지지가 않게 해놓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고 우리가 20.3번에서는 옵션을 이용한 여러 가지 투자 전략을 공부를 했죠. 이제 첫 번째 나와 있는 투자 전략은 여기 프로텍티브 풋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텍티브 풋의 경우에는 기초자산을 사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풋옵션도 사는 전략을 이 프로텍티브 풋이라고 하는 거죠. 이제 그러면 어떤 페이오프가 나오느냐? 요렇게 수평으로 가다가 요렇게 여기를 넘어서면서부터는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요런 페이오프가 나오고 이제 프로핏 로스는 요렇게 나옵니다. 이제 그러니까 요 경우에도 바닥은 여기로 지금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제 그 이후에 이익이 나면은 이익도 얻을 수가 있고, 이제 그래서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이 이렇게 포트폴리오 인슈어런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렇게 파생 상품을 이용을 해서 내가 어떤 다운사이드 리스크를 이제 세팅을 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이렇게 어떤 금융시장의 리스크를 관리를 할 수 있구나. 파생 금융 상품을 통해서 이렇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요 프로텍티브 풋을 투자하는 투자자는 이렇게 앞으로 기초자산 가격이 이제 뭐 여기까지 갈 거야, 여기까지 갈 거야, 여기까지 갈 거야. 근데 내가 여기까지 이게 혹시 기초자산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내가 손해는 보기 싫은 경우, 이제 이런 경우에 요 프로텍티브 풋을 투자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제 그리고 커버드 콜을 투자를 하는 거는 이제 기초자산은 사고 여기서 콜 옵션은 매도를 하는 투자 전략이 커버드 콜이었습니다. 그래서 요 기초자산과 이제 요 콜을 매도를 한 경우, 요거를 이제 위아래를 각각 함수를 합성을 해 보면 여기 지금 C번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은 페이오프가 나온다 했죠. 그래서 X로 이제 갈 때까지만큼은 계속 이익을 보다가 그 이후부터는 이익을 보지 못하는 페이오프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만큼을 내려놓은 것을 이제 프로핏 로스 곡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커버드 콜에 투자를 하는 투자자는 내가 여기까지 갈 것 같다. 이제 더 갈 일은 없겠다. 기초자산 가격이 나중에. 그래서 이러한 커버드 콜을 투자를 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투자 전략이 스트래들이라고 하는 투자 전략이었죠. 이 스트래들 투자 전략은 말 안장을 기억을 하면 굉장히 쉽게 기억을 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콜 옵션 하나 사고 풋 옵션 하나 사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제 플러스 C 플러스 P 이렇게 노테이션을 할 수가 있겠고, 이러한 스트래들의 경우에는 요것과 요것을 합성을 해보면 요런 모양이 나온다 했죠. 그리고 이 콜옵션, 풋옵션 살 때는 당연히 옵션에 대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프로핏 로스는 요거보다 약간 밑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변동성에 투자를 하는 전략입니다. 이거 대박 날 거야. 아니면 이거 굉장히 내려갈 거야. 라고 이렇게 이 변동성에 굉장히 베팅을 하는 전략이 이 스트래들 투자 전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부수적으로 나와 있는 스트랩은 뭐 콜을 2개를 이용을 한다든지 이 경우에는 풋을 2개를 이용을 한다든지 하는 어떤 스트레이트의 변형 전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스프레드의 경우에는 이제 2개 이상의 콜이나 풋을 이용을 해서 이제 짜는 전략을 스프레드라고 했죠. 그런데 이게 2개 이상의 콜이나 풋이긴 한데 뭐가 다를 수 있다? 이 행사가나 혹은 이제 만기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옵션들이 서로. 이제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여기 피겨 20.10번에서 본 것처럼 이제 첫 번째 콜의 경우에는 이제 행사가가 X1인 거이고 이 두 번째 콜 2의 경우에는 행사가가 X2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피겨 20.10번에서 표현해주고 있는 거는 지금 행사가가
서로 다른 콜옵션 두 개를 가지고 합성을 해가지고 이렇게 불리시 스프레드를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페이오프를 갖게 되는 거고, 이제 이런 불리시 스프레드에 투자를 하는 투자자는 기초자산 가격이 나중에 요 사이에 있지 않을까? 요 사이에서 끝나지 않을까? 라고 예상을 하기 때문에 요 불리시 스프레드에 투자를 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칼라의 경우에도 우리가 방금 살펴본 스프레드와 유사한 비슷한 방식으로 상한과 하한을 정해놔서 이익이 나더라도 어느 정도까지,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이제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해놓은 투자 전략을 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업 시간에 예로 들었던 거는 요 프로텍티브 풋에 대해서 콜을 발행하는 전략, 그런 거가 이제 칼라가 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0.4번에서는 옵션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풋콜 패리티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변과 좌변이 항상 일치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요 풋콜 패리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우변과 좌변이 일치하지 않게 되면 더 싼 것을 사고 그 중에 더 비싼 것을 파는 과정에서 내가 바로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즉, 아비트라지, 차익 거래의 기회가 존재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지금 테이블 20.5번에 나왔던 것처럼 요 예를 들어서 수업 시간에 봤던 것은 요 우변은 115가 되고 좌변은 117이 되어서 지금 좌변과 우변이 불일치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사고 요거를 팔면 이 과정에서 그냥 바로 2달러의 이익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좌변과 우변이 일치하지 않으면 이렇게 차익 거래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20.5번에서는 옵션이 들어있거나 어떤 옵션의 성격이 일부 포함되어 있는 금융상품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콜러블 본드의 경우에는 채무자가, 그러니까 채권을 발행한 채무자가 조기 상환을 할 수 있는 옵션이 들어있는 채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콜러블 본드도 옵션과 같은 성격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고, 컨버터블 본드, 컨버터블 시큐리티도 처음엔 채권에 투자를 했는데 내가 이 지금 채무자 회사를 보다 보니까 이 회사 대박 날 것 같아. 그러면 만기 때 원금 받는 것보다 주식으로 받는 게 나는 이익을 거의 무제한으로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니까 이렇게 그러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이 주식으로 전환을 해달라고 요구를 할 수가 있겠죠. 이러한 어떤 옵션이 들어있는 채권을 컨버터블 본드라고 합니다. 그리고 워런트는 신주인수권이라고 했는데 기존의 콜옵션과 요 신주인수권 두 가지를 비교해서 이해를 해야 된다 하면 쉽다라고 했죠. 기존의 콜옵션을 행사를 하게 되면 기존에 지금 발행되어 있는 주식을 하나 주는 거예요. 콜옵션 행사한 거에 대한 대가로. 그런데 신주인수권은 시장에 지금 있는 주식 말고 주식을 지금 더 추가로 발행을 해서 주는 거기 때문에 시장에 최종적으로는 유통되는 주식이 늘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차이가 있는 게 바로 이 신주인수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담보대출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돈을 빌려간 사람이 만약에 돈을 못 갚아, 그러면 채권자는 채무자의 담보를 가져갈 수가 있잖아요. 담보를 가져가서 그거를 현금화해서 회수를 한다든지 하는 방법을 쓰잖아요. 이러한 방법으로 담보를 가져갈 수 있는 권리, 이러한 거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옵션의 성격에 들어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20.6번에서는 이러한 옵션과 같은 다양한 파생 상품을 이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금융 상품, 여러 가지 구조를 짤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다 어떤 새로운 포트폴리오 아니면 새로운 페이오프를 만들 수 있는 것이 다 파생 상품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금융공학 덕분이다라고 하는 것이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20.7번에서는 이제 이색 옵션, 여러 가지 이색 옵션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이색 옵션 말고도 사실 시장에서 있는 이색 옵션은 훨씬 더 많습니다. 이제 그 중에 대표적인 것만 우리가 교과서에서 소개를 한 것인데요. 기본적인 콜옵션, 풋옵션을 이렇게 여러 가지 특색을 넣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선 에이지안 옵션 같은 경우에는 그 옵션이 살아있는 기간 동안의 기초자산의 평균 가격과 행사가를 대비해서 비교해서 옵션 행사를 할지 말지를 비교를 하는 게 이제 이 에이지안 스타일 옵션이고, 이제 베리어 옵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어떤 특정한 베리어를 딱 치거나 뭐 넘거나 하게 되면 옵션이 행사가 된다든지 뭐 하는 경우가 이 베리어 옵션입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나라의 ELS 같은 게 이런 베리어 옵션이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쉽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이제 룩백 옵션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옵션이 살아있는 기간 동안 그 기초 자산의 뭐 최고가를 행사가랑 비교를 해서 옵션을 행사를 하는지 마는지 뭐 그렇게 결정을 하는 옵션이 바로 이 룩백 옵션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 currency translated 옵션의 경우에는 이제 옵션의 가격 혹은 뭐 어디면 뭐 기초자산의 가격이 이제 뭐 우리나라 통화가 아닌 다른 화폐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뭐 그런 옵션들, 뭐 그러한 옵션이 currency translated 옵션이고, 이제 디지털 옵션의 경우에는 이제 같은 말로 바이너리 옵션이라고 하는데, 어떠한 미리 계약을 할 때 약속을 한 조건이 충족이 되면 이 옵션이 행사가 된다든지 하는 식으로 어떠한 10, 10 이렇게 딱 조건이 맞으면 행사, 안 되면 행사 안 되고 뭐 이런 식의 옵션을 디지털 옵션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20단원에서는 이제 옵션에 대해서 우리가 기본적인 공부를 해 보았습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20단원에서 다소 생소할 수 있는 옵션에 대한 중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해 보았고, 이제 우리가 여기까지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